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장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귀요미 이모티콘으로 인사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려요.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거시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방송 진행될 예정이고요. 공지드릴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소통방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네, 소통방 입장하신 분들을 기준해서 제가 드렸던 교재 확장판을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소통방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송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셔서 교재 확장판도 다들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전전날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방으로 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가격대가 19,600 정도였습니다. 자, 19,600에서 어디 정도까지 올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대략 한 4% 정도 상승을 해줬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차적으로 꺾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차트 분석은 제가 라이브 때 해드렸던 거죠. 저번 라이브 때 비트코인 이 정도면 막힐 거다라고 체크를 해놓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시황에서도 한 번 또 짚어드렸고요. 어떻게 짚어드렸냐면 한번 눌렸다 갈 거다. 여기 매물대를 바로 뚫지는 못하고 한번 눌렸다 상승을 할 것 같다. 여전히 단기 상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점은 변하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도 상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자, 1시간 봉으로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 어려운 움직임이긴 해요. 처음 상승 파동이 시작됐던 저점 훼손 없이 계속 올려가고 있는 느낌이라 이 상단 부분만 뚫어준다면 충분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중요한 부분은 매물대가 상당히 약화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은 이미 이 윈 매물대 보이시죠? 이렇게 쌓여 있지도 않은 구간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상방 돌파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도 가능한 구간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상 맥점은 20.3에서 20.7 정도다. 이 정도만 뚫어줘도 강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올려드렸던 시황 보고 차트를 본 뒤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 나스닥이 바닥에서 무려 7%가 반등을 했어요. 왜 반등을 했냐 생각을 해보니까 연준에서 긴축 기조를 점점 강하게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선 어떠한 긴축이든 진행을 해보겠다. 강도를 계속 높일 생각이 있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결과겠죠. 긴축을 너무나도 강하게 가져가니까 오히려 경기는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경기가 둔화될 상황에 놓여지니까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로 돌아서게 되면 혹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위험 자산으로 유동성이 쏠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증시랑 비트코인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팽배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트코인도 증시에 맞춰서 반등 랠리를 보여준 겁니다. 자, 증시가 이렇게 올랐고요. 나스닥도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확인되시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현재 투심이 꽤 높은 정도는 아니에요. 투심이 바닥인데 시세가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과연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 아예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당한 반등선에서 끝났다가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나만의 어떤 관점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 없다? 저는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시장 자체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은 돈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현금은 위험자산으로 흐르지가 않겠죠. 다른 곳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달러가 최고고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게 최고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내가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쪽의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한 번 더 하락 후 행보할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맥락이기는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기는 하겠지만 과연 어떠한 재료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떠한 거래량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저도 존재를 합니다. 상승에 필요한 거는 모멘텀인데 모멘텀은 거래량을 의미하죠. 현재 시장에는 유동성이 단발성 스퀴징에 쓰일 정도만 존재를 한다.
단발성 스퀴징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고레버리지 물량을 털 정도의 유동성만 존재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흐름도요, 바닥을 잡아주고 쭉 올려요, 가격을. 그러면 고레버리지 롱 물량은 청산을 당했었어요. 훅 내리면 다시 반대로 고레버리지 숏을 청산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무한 반복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 줬지만 결국에는 단발성 스퀴징을 위한 움직임에 조금 더 가까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4시간 분으로 살펴본 요때 상승 흐름도 엄청나게 많은 숏 물량이 청산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롱을 막 타니까 훅 내려서 다시 고래버리지 롱 물량을 죽여버리고 횡보하는 흐름, 그리고 또 숏 물량이 쌓이니까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숏을 또 엄청 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올려버리는 거죠, 가격을. 참 그런 거 보면은 저도 희한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량이 많은 쪽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 고레버리지의 물량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신기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말씀드린 청산 정도의 움직임의 흐름이다, 유동성이 썩 많지는 않다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냐? 저는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에너지적인 부분이 문제로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선반영이 된 거다.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을 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밑에 내용을 적어 온 거거든요. 그건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지금 시장을 끌어올렸던 현금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유동성은 회수가 되고 있죠. 시장을 떠받쳐줄 지지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 반영된 악재들의 기술적 과매도 구간, 그리고 연준이 정책을 선회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앞으로의 반등이 나온 건데, 이게 과연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저점에 가까운 건 사실인데 추가적인 하락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요거예요. 자, 기대대로 중앙은행이 피봇을 했어요. 그럼 인플레가 또 높아지죠. 긴축 공포로 증시가 하락합니다. 피봇을 안 했어요. 그럼 또 증시는 하락하겠죠. 결국에는 매를 늦게 맞냐 나중에 맞냐의 차이일 뿐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봇을 하든 안 하든 결국엔 한 번 더 하락이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얘기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이어서, 자, 이유, 오펙이 또 감산을 한다고 해요. 감산 결정으로 유가의 상승세는 인플레의 근원적인 또 수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뭐 유럽 쪽이나 독일 쪽이나 정말 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사실 오펙에서 하루 뭐 100만 배럴이었나요? 100만 배럴 정도를 감소시킨다고 하니까 인플레가 과연 잡힐 수 있을까? 라는 얘긴 거죠. 노드스트림 이슈로 천연가스에서 대체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원유다. 원유를 대체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주도 인플레이션, 현재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주도, 그리고 뭐 식량빨도 있을 거고요. 이런 이슈들로 경기 침체와 싸우고 있는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봇은요, 그 정책을 바꾸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책 전환을 할 수도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하시는 CDS 수치는 저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파산 위험을 얘기하시는 건가? 연스님은? 아무튼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한 번 더 일단 반등 구조는 깨지지 않았어요. 차트적으로 거시적인 이슈와 별개로 반등 구조는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저항대 부분에 도달을 했고 새로운 저점 모멘텀을 만들어 준 뒤에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연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신용부도 스와프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 수치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거든요. 무튼 간에.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 요약을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려요. 작은 프레임에서부터 바뀌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으로 주요 증시를 체크해 봤을 땐 원래 적극 매수가 5분부터 딱 뜨고 그 다음 15분이 뜨고 그 다음 시간이 뜨고 그 다음 일간이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작은 프레임에서부터
보더라도 1분봉의 흐름이 상승으로 바뀌어야 되고 1분봉의 흐름이 바뀌면 5분봉이 바뀌게 되어 있고 5분봉이 바뀌면 15분봉이 바뀌게 되어 있고 점차 바뀌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승 흐름은 원래 구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 요약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씩 상승을 위한 뭐라고 해야 될까, 구조로 차트가 좀 변화는 하고 있다. 단기 반등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두어도 나쁘지는 않겠다 라는 게 저의 생각 정리입니다. 메모장에 적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호주 25BP 발표로 피벗 흐름 탔다는 평가도 있는데 시기상조겠죠? 네,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역사적인 기술적 밤에도 구간의 도달, 그리고 연준의 정책 선회,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이슈는 해결되지 않았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피벗을 한다고 해도, 피벗을 안 한다고 해도 결국 얻어맞는 건 똑같다. 왜죠? 근본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래요. 저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역사적인 기술적 과매도 구간에 도달을 했어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죠. 왜냐면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단기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날 수 있음. 더군다나 달러 약세까지 더해졌기에 위험자산으로 유동성이 들어올만 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도 상승의 이유가 또 될 수 있죠. 위에랑 엮어서 연준의 정책 선회 기대 가능성, 거기다 과매도 구간이니까 야, 이거 인생 저점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매크로를 살펴보니,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잡히지 않았는데 과연 이 상승세가 쭉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다?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 정도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피벗을 해도 안 해도 얻어맞는 건 똑같다. 자, 한 번 더 이거를 보여드리면, 기대대로 중앙은행이 피벗해요. 인플레는 높아지겠죠. 그럼 또 증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네가 정책을 선회했다고 칩시다. 연준을 얘네라고 하기 좀 그런데, 연준에서 정책 선회를 했어요. 그러면은 인플레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지금도 인플레 그 CPI 수치가 저기 뭐 저쪽은 난리 났어요. 뭐 독일이나 이쪽은 난리 났는데, 피벗 한다고 하면 인플레가 높아지면 다시 또 스탠스 바꾸고 무한 반복이 돼요. 또 피벗 안 해요? 아니야 우린 인플레를 먼저 잡겠어.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럼 증시가 또 떨어져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피벗을 해도 안 해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저의 완전히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얻어맞는 건 똑같다. 그래서 인생 저점을 좀 기다려보자. 우리는 급하지만 않으면 승리할 것이다. 뭐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근본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없다.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이 이해됐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1번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질문 주신 것도 답변을 해드려 볼게요. 한길님, 단기간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제가 맞추면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신이죠, 신. 못 맞춥니다. 상승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못 맞춰요. 그냥 저항 구간에서 적당히 익절하고 맥점을 뚫어주면 추격 매수 들어가고 뭐 이 정도지, 그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길님, 포지션 들어가는 타이밍, 분할이나 손절 익절 비법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 매매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저항을 가장 디폴트로 생각을 해요. 기본으로 차트에서 제일 의미가 있는 걸 지지저항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물대, 지지저항선, 매물대, 거래량 요 정도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다우 이론으로도 차트를 보고, 제가 이 종목이,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린 근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서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줬다가 이렇게 훅 빠졌어요. 그죠? 올렸다가 밑으로 훅 뺐어요. 근데 전저점에서 받아쳤단 말이에요. 매물을 다시 받아치면서, 자, DB 더블 바텀을 만들어줬다. 요 구간에서. 자, 이렇게 왜 빠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법은 나만의 어떤 시나리오나 근거가 필요한데, 자, 여기서 밑으로 유동성이 살짝 부여되고 올리죠. 근데 실패를 해요. 1차적으로. 왜냐?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매집 기간이. 그래서 이 매물 압박에, 여기 매물 압박에 얘가 진 거예요. 훅 빠지는데 다시 받아치는 거죠, 누가. 이거 조금 하방 지지가 괜찮게 나오네. 자, 이제 프레임을 올려서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줬구나. 일단 이 구간 중요하구나. 그리고 횡보를 시키면서 다시 올려요. 다시 올리는데 저점을 올리는 추세로 가다가 얘가 레인지를 점차 넓혀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우 이론을 모르셔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걸 영역을 좀 넓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역을 넓혀가요.
그리고 한 번에 훅 뺐어요. 이 밑에 구간으로 일자로 훅 뺐단 말이야. 일자로. 요거는 스퀴징이었구나. 일단 고배율 숏 잡고 고배율 롱 잡고 이제 이 구간에는 고속도로다, 매물이 그렇게 쌓이지 않았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점을 다시 새롭게 형성했던 저점보다 한 차례 더 올립니다. 다시 더블 바텀을 그려줘요. 이 구간에서 유동성을 이 위에서 한 차례 더 부여받은 거죠. 차트의 구조가 이건 반등 구조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점도 슬쩍 한 차례 더 올려줬어요. 이미 여기 봉으로 여기를 다 먹어줬고요. 이 매물을. 이거는 반등 구조가 제대로 나왔다,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타이밍이나 분할, 손절, 익절 이걸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요. 저랑 완전 방법이 다르실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그걸 다 풀어드릴 수도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는 참고로 퍼센트로 손절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라이브 때 잡아놨던 여기 저항 구간에서 막혔잖아요. 숏을 타요. 그럼 여기가 뚫리기 전까지는 숏 관점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그냥 난 마이너스 10%로 잡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승 구조나 하락 구조가 깨지는 순간 나는 손절해야지,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실례가 아니라면 한길님께서 하루 몇 회 정도 매매하고 계신지. 저는 매매를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그러니까 몇 회 정도 매매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리는 게, 저는 이제 기준에 맞을 때만 해요. 차트에 여러 가지 저만의 기준들을 막 그어 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어 놨어요. 거기에 닿을 때마다 하고, 그리고 차트 구조 체크하고, 상승할 것 같을 때 들어가고, 뺄 것 같을 때 들어가고, 몇 회 정도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매스타점 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비트 현물로 할 거라. RSI 지표 관련하여 다이버전스 형태가 발견되지 않고 주가 차트 모양을 동일하게 따라갈 때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RSI가 다이버전스 안 뜨고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면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봉에서 RSI가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이버전스가 안 나오고, 일봉에서는 아직 상승 중이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조정받을 구간이다.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죠. 단순하게 일봉에서 그냥 RSI가 이렇게 모멘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뭐랄까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간봉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2시간봉 기준에서는 조정을 받겠네. 2시간봉에서 중요한 지지 구간이 어딜까? 뭐 여기 정도겠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프레임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시황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뭐 기술적 분석법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소통방 많이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의견 좀 나누고 싶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교재도 확장판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자, 언제 매매 들어가셨나요? 말씀하셨는데, 저 매매 들어간 적 없습니다. 지금은 알트 하고 있어요. 알트 자리 날 때 잠깐 하고 있습니다. 단타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너무 부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내가 얼마 정도 벌겠다 금액만 정해 놨으면 그 정도만 채우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중독처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독처럼 해봤자 도움 되는 것도 없고. 무튼 그래요. 방송이 뭐 짧죠? 좀 짧은데 알차지 않나요? 그래도 필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차트가 지금 어떻고 시황이 어떻고. 방송들 이제 한두 시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전달드릴 내용도 많지도 않고 주절주절 떠들어대기만 하는 거라서 이런 것만 들으셔도 됩니다. 소통방 링크는요, 메시지 주시면은 됩니다. 메시지 텔레그램 개인 메시지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텔레그램 와서 들으세요. 오펙 원유 감산건 시장에 영향 줄까요? 당연히 주죠. 당연히. 천연가스 대체제가 원유랑 석탄인데, 그래서 석탄주가 막 오르던데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대체 에너지로 막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거죠. 이제 대체제들이 각광을 받으면 뭐 시장의 흐름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다 텔레그램에서 뵐게요. 이따. 아무튼 안녕.